한 남자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몰골의 남자가 퀭한 눈으로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남자의 가족들입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검은 옷의 여인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납니다. 놀란 모습이 역력하지요. 남자의 어머니입니다. 지금 들어온 남자가 내 아들임을 바로 알아봤어요. 더 놀란 여인이 있습니다. 구석에서 피아노를 치다가 뒤를 돌아보고 있는 여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놀라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몸을 잔뜩 웅크린 여자아이는 어리둥절 겁을 먹은 표정이네요. 지금 들어온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빠 얼굴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 옆에 유일하게 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소년이 있습니다. 기뻐합니다. 아빠다. 아빠가 돌아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 틀림없습니다. 남자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순간입니다. 낡은 부츠와 거친 턱수염, 비쩍 마른 모습이 남자를 더 초췌하게 보이게 합니다. 모자를 든 손 남자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표정도 굳어 있어요. 가족들의 감정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인지 남자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오래전 시베리아로 유배를 갔던 남자가 불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가 돌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한 혁명가가 머나먼 유배지에서 예고 없이 가족들에게 돌아온 순간, 그 순간의 놀라움을 포착한 러시아 사실주의화가 일리아 레핀의 걸작입니다. 일리아 레핀의 활동기로 볼 때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이 남자가 비나로드 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반체제 농민운동과 연관된 혁명가일 것입니다. 문고리를 잡고 있는 여성, 하녀 같지요? 그녀 또한 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가족들 반응이 몹시 궁금했겠지요. 얼굴에 의심과 호기심의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대단한 구경거리처럼 지켜보고 있는 문 밖에 여인도 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이 가족의 묘한 긴장감을 감싸고 있습니다. 거실로 보이는 공간이지요. 큰 창문과 열린 문 뒤쪽으로 작은 창문을 통해서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인물들의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밝고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아무리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 해도 이 순간은 행복과 기쁨의 순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가 레핀의 희망이 아닐까요? 긍정적인 이 가족의 미래, 러시아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라는 화가의 마음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레핀의 작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림 속 인물들의 심리 묘사와 감정 표현이지요.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얼굴의 표정, 눈빛이 만들어내는 느낌, 그림 속 가족들의 표정과 시선에서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놀라움과 흥분과 긴장감, 그리고 걱정스러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자는 혁명가로서 자신의 의지와 행동이 옳고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쑥 만나게 되는 사랑하는 가족, 이 반응은 무엇일까? 기뻐하는 것일까? 그냥 놀라는 것일까? 잔뜩 긴장하며 서 있습니다. 혁명가, 어머니의 아들이며 아내의 남편이며 아이들의 아빠로서 한없이 긴장되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순간, 화가 레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남자의 심정을 집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빛 속에 묻어버리고 있습니다. 1883년 러시아 알렉산더 3세가 즉위를 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유배를 갔던 사람들에게 사면령이 내려집니다. 농노제도의 폐지 이후에 황폐해진 러시아 농민들의 삶을 구하기 위해서 진보적인 지식인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러시아의 독자적인 농민자치 공동체를 기초로 비나로드 운동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레핀의 그림 속 돌아온 남자도 비나로드 운동에 참여했다는 죄목으로 황량한 시베리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잊은 듯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대가 만들어버린 슬픔, 우리 가족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죠. 레핀의 그림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긴장감, 경계심, 놀라움, 두려움, 수많은 감정이 묘하게 교차하면서 그림을 보는 우리도 천천히 이 상황을 공감하게 되지요. 이 가족의 거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화가의 그림이 이처럼 짧은 한순간의 이야기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생각과 감동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위대한 사실주의 화가 일리아 레핀의 신이 내려준 능력입니다. 거실의 벽에 두 점의 추상화, 한 점의 예수 그림이 보입니다. 추상화 하나는 타라스 셰프첸코, 또 하나는 니콜라이 네크라소프의 추상화예요. 두 인물은 모두 러시아 짜르 체제하에서 고통받던 농민을 위한 계몽운동에 헌신했던 시인들입니다. 특히 셰프첸코는 10년간의 유배 생활 끝에 사면되지만 유배 생활로 얻은 중병으로 고통 속의 세상을 떠난 인물이었어요.
이 걸작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는 혁명가를 향한 화가 일리아 래핀의 헌사이기도 합니다. 두 초상화사의 그림 골고다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는 장면이지요. 러시아 혁명가들에 대한 믿음, 그들이 순교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거실의 풍경과 한유의 모습으로 보아 이 가족은 최상류층 귀족은 아니어도 적어도 중류층 이상의 여유 있는 기반을 가진 계급인 듯 합니다. 남자는 사회주의자로서 지식과 소양을 가진 지식층, 인텔리겐처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혁명가들의 대부분은 귀족이나 중류층 이상의 인텔리겐처였어요. 목적의식이 뚜렷한 작품 구성, 극적인 긴장감이 흐르는 연출, 위대한 사실주의 화가 래핀은 러시아의 역사와 민중의 삶을 그렸습니다. 래핀이 활동하던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화가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그림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화가 래핀은 고통받는 민중들의 눈이 되고 귀가 됩니다. 러시아의 아픈 상처를 화폭에 담으면서 시대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래핀의 미학적 목적의식입니다. 시대의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가족들의 감동적이고 극적인 감정 묘사가 놀라운 래핀의 걸작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제가 내린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남자가 아빠가 살아서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숨막히는 순간의 긴장감은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가족들의 이야기,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화가 래핀이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머지의 이야기는 우리의 몫입니다.